내 생에 처음으로 계약한 집이 만약 실제하지 않는 집이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지식원 도슨트 법률교육 전문가 10년차 변호사 임주혜입니다. 법률교육 전문가라는 말이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법률교육 전문가는 말 그대로 법률교육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일을 하는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변호사는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피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변호사, 이제 피하지만 말고 미리미리 만나주세요. 예전에 제가 맡았던 사건이 기억나는데요. 명문대를 나온 사회 초년생 의뢰인이었는데 생애 처음 전셋집을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집에 대한 계약을 진행한 것이었죠.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참 안타깝죠. 등기부 등본을 직접 확인해 본다거나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알았더라면 그래도 피할 수 있었던 사기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저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에서부터 투자 계약, 근로 계약 등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은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도장을 찍거나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지 않고 남의 말만 믿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기초적인 법률 지식을 알고 있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이처럼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게 된 후 저는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소송 변호사보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 줄 수 있는 법률교육 전문가가 되자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법률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일상생활에서 나를 지키는 생활법률은 대체 무엇인지 시대의 지식원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이란 무엇일까요? 법이라고 하면 마냥 어렵거나 전문가들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결국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따라야 하는 규칙인 셈인데 가족 내에서도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싱크대로 갖다 두자는 규칙을 만들고 지킬 수 있지만요. 이런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감옥에 가거나 잡혀가는 것은 아니죠. 즉, 법이라고 하는 건 강제력을 가진 규칙으로 이 규칙은 어기면 국가에서 직접 처벌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나쁜 일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는 건 왜일까요? 일단 누구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해서 재판을 통해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인권,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에게도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에서 국선 변호인을 통해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그 가해자를 덜 처벌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은 죄만큼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맞게 처벌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가방을 훔쳐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징역 30년,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무죄,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법을 지키지 않겠죠. 예외 없이 누구나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위바위보 하면 3세판 하자고 하잖아요. 이때 3판 2선승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3번 중에 2번을 먼저 이기면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 재판도 3세판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의 판결이 나면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더 다퉈볼 쟁점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 적어도 3번은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가위바위보와 다른 점은 맨 마지막에 이긴 자가 최종 승자라는 점입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했어도 마지막 대법원에서 승소한다면 전적은 1승 2패지만 결국은 이긴 재판이 되는 것이죠. 이때 물론 무조건 재판은 3번 다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1심 진행 후에 양쪽 모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한다면 그냥 한 번의 재판 결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죠. 재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영화로도 제작돼서 잘 알려진 내용일 텐데요. 재심은 기본적으로 3번의 재판을 모두 거치고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나왔다거나 이전 재판에 제출된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미 확정되었던 사안을 다시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실상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3세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곧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이름,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처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위치, 종류, 구조, 면적 등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권리 설정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첫 번째 항목인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표시한 부분으로 부동산의 주소와 층별 면적, 크기, 용도, 규모 등 부동산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부동산이 어떤 형태, 어떤 구조이고 몇 층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이 표제부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토대로 내가 찾고 있는 그 부동산과 일치하는지와 투자 상품 설명서 내용과 상이한 점이 없는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갑구에는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소유권과 관련하여 등기를 한 목적은 무엇이고 접수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등기 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나오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현재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소유권 외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인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과 같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사항 또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등기 등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소유권에 관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을구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을구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을구에는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소유권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물권적인 권리 전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부동산의 담보, 채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확인하기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열람이 가능하니 여러분 계약하시기 전에 등기부등본 꼭 직접 열람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외에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계약서에 잘 담겨 있는지
혹은 나에게 너무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게 해서 불리하게 작성된 건 아닌지 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계약서 내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정도 가능한데요. 이때 만약 복잡한 내용 등을 담아야 한다거나 계약서 내에서 직접 해석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계약서를 검토받거나 사업의 리스크를 분석받아 봄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생활법률이란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교과 과목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생활법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요.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피하게 해줄 수 있는 소중한 지식이 되기 때문에 필수 과목으로 생활법률 누구나 꼭 다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지식온 도슨트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법이 그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만은 아니죠? 법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칼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법은 늘 함께일 수밖에 없는데요. 나를 지켜주고 나의 지식을 살찌워주는 생활법률 같이 공부하실 거죠? 지금까지 법률교육 전문가 임주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